안녕하세요.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컬러리스트 기사, 산업기사 이제 2교시 공통 과제인데요. 감성 배색 과제가 있죠. 이 감성 배색 과제에서 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세 가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리스트 기사도 그렇고 이제 산업 기사도 그렇고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의 점수를 이제 제가 이제 좀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,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감성 배색이 한 50점 정도가 이게 배점이 주어지는데,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낮게 받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, 이제 과거에는 1 교시 과제, 참속성 테스트나 뭐 이제 조색 부분 과제에서 점수가 좀 낮아서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, 요즘에는 이 또 감성 배색 과제에서 의외로 또 점수가 좀 낮아서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감성 배색 과제를 이제 채점할 때 그 채점 기준도 좀 더 명확해졌고, 그리고 또 좀 꼼꼼하게 인제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더 체계화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그 감성 배색 과제를 이제 공부하실 때 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좀 알고 숙지를 하고 이 과제를 이제 하면 그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. 감성 배색 감점 요인 첫 번째로는 이제 색 이름 표기법이 되겠는데요. 감성 배색 과제에서 보면 이제 배색 의도 작성이 있죠. 그 배색 의도 작성을 할 때 색 이름 같은 경우에 이제 KS 0011에 근거해서 표기하라고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KS 0011 같은 경우에 물체색의 이제 색 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이제 국가 표준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. 필기 공부하실 때 다 이제 뭐 익히셔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실기 시험에서 이렇게 직접 색 이름을 표기할 때 이 KS 0011에 근거해서 표기하라고 하면 또 조금 약간 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KS 0011에 근거해서 색 이름을 표기하는 바른 표기법과 뭐 틀린 표기법을 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. 뭐 요러한 색이 있다고 한다면 KS 0011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색명, 개통 색명으로 색을 표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한 건데, 그러면 이제 선명한 빨강 한글로 요렇게 그 수식 형용사 그다음 기본색 이름 이렇게 조합해서 선명한 빨강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. 영어 같은 경우에 비비드 레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고요. 선명한 빨강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이 KS 0011에 근거해서 표기하는 바른 방법이라고 알려드리고요. 이제 요렇게 표기하면 감점이 되진 않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글을 쓰시다 보면은 색조하고 인제 그 색상을 좀 분류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.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데, 가끔 저도 인제 보면 기사 같은 경우에 그 두 이미지의 어떤 차이점을 좀 쓰라고 할 때 색상과 색조를 좀 분류해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, 그럴 경우에는 인제 기본 색명 빨강 뭐 레드 요렇게 쓰시고요. 수식 형용사는 선명한 뭐 비비드 요런 식으로 쪼끔 분류해서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틀린 표기법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색인데 이제 R/VV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R이 이제 빨강, 영어의 약호고 VV가 선명한 비비드의 이제 약호인데, R/VV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0011에 근거한 표기법은 아니고요. 그 색종이를 표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, 표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색 이름을 표기하는 데는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약호 쓰지 마시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관용색명으로 색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관용색명은 그쵸, 물체색이라 사물이나 그쵸? 이런 거에 대응한 이름인데, 뭐 일홍색 같은 경우에도 사과색이라고 쓴다거나 그런 식의 표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. 자, 요 그 KS 0011에 잘 근거를 해서 표기하고요. 맞는 표기법 중에서 이렇게 개통색명, 일반 색명으로서 수식 형용사, 기본 색명 요런 조합 방법을 활용을 해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. 뭐 참고로 그러니까 실기할 때
195 색종이, 155 색종이, 130, 120 색종이 다양한 색종이들을 다 사용을 하시는데요. 이 색종이에 대해서 이게 KS 0911에 근거한 이제 개통생명, 일반생명 표기법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실기가이드 교재에 제가 다 이렇게 수록을 해 두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색 이름 표기하는 방법을 익히셔도 되겠습니다. 감성 배색 이제 감점 요인 두 번째로는 색 선정 조건이 있는데요. 이제 이 부분을 또 좀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험에 보면 기사든 산업 기사든 제시된 주제들이 있죠. 그쵸? 그리고 인제 그 색을 선정할 때 뭐 동일 색상 이면 이내로 하라든가 동일 색 이면 이내로 하라든가 3 가지 이상의 색상을 선정하라든가 아니면 뭐 5 가지 이상의 색상 그다음에 7 가지 이상의 색 선정 뭐 이런 식의 조건이 있는데 요 조건들을 잘 적용해서 색을 선정하셔야 됩니다. 뭐 동일 색상 이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우산 예로 든다면 이 색상이 남색이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색상, 동일 색상 이면 이내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. 3 가지 이상의 색상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뭐 이 배색 같은 경우에 색상이 이제 노랑이네, 남색, 그다음에 빨강, 연두 이렇게 해서 총 4 가지 그쵸? 3 가지 이상의 색 4 가지의 색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3 가지 이상의 색상 선정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가지 이상의 색 선정하라 그랬죠. 그러니까 HVC가 다 다른 색을 7 가지 이상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색 선정 조건에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색상과 색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잘 차이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요게 제시 조건에 이제 맞춰서 색을 좀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궁금하시고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제 단과 강좌에서 보면 요 색 선정 조건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있어서 또 그 강의를 또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감성 배색 감점 요인 이제 3 번째로는 색 조합 방법이 있겠는데요. 필기 공부할 때 아마 이거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. 지금 여기 예로 들은 뭐 톤온톤, 톤 도미넌트, 대조 색상, 포카마이에 그쵸? 이 시험에 뭐 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만 제가 이제 예로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외에도 뭐 톤인톤이라든가 까마이웨라든가 그라데이션이라든가 뭐 유사 색상, 동일 색상, 뭐 유사 색조, 동일 색조 이런 다양한 배색 형식과 배색 기법들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. 특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1번 문제에 뭐 톤온톤 배색으로 하시오. 톤 도미넌트로 하시오.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시한 색의 조합 방법에 따라서 색을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. 저도 이제 학생들 과제 체크할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감점 요인 3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데 특히 그 색을 조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디자인한 거랑 글이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톤온톤으로 이렇게 색상은 동일한데 이제 명도차가 좀 많이 나는 색조끼리 이렇게 배색을 했는데 글은 톤인톤 배색했다고 적는다거나 또 그런 실수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. 그래서 다 감점이 이제 당하는 거거든요. 본인이 배웠던 이론 내용을 인제 실기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생기는 그 많은 실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성 배색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주어진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인제 합당한 색채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즉 색종이를 이용해서 배색을 하고요. 그리고 인제 그거에 대한 배색 의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. 그 색채 디자인보다는 배색 의도에 훨씬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감성 배색 과제에 그 높은 점수를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배색 의도 작성할 때는 제가 알려드린 이 감점 요인 3 가지를 잘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여기까지가 컬러리스트 감성 배색 과제 좀 감점 요인 3 가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뭐 이 외에 또 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3 가지 요인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들은 실기 가이드 교재 그리고 컬러리스트 실기 온라인 강의를 또 참고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.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라든가 강의를 또 참여하셔서 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. 저는 제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